중국의 열병 시기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진 건 분명해졌고요. 중국의 군사 전력도 미국을 위협하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북중러 세 나라 정상이 전승절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이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어제 전승절 저희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지켜보셨던 분들은 도대체 저 세 나라 정상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꽤 궁금하셨을 텐데 알고 봤더니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김금엽 보좌관님. 네. 만 72세 동갑인 두 권력자가 요즘 70세는 어린아이지. 장기식으로 불멸 가능하지. 150세까지 장기식만 받으면 장수도 가능하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마치 수천 년 전에 진시황이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 나라를 정말 뒤지면서 이런 블러트를 찾아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어떤 그 진시황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독재 국가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부터 따져보면은 지금 장기 독재 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99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따지면 무려 26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2012년에 주석으로 등장을 하고 3기 연임, 그 4기 연임까지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도 시진핑과 집권 횟수가 같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 13년 동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어떤 국제 질서 혹은 세계 평화의 가장 적이 되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들이 저 세 사람일 텐데 저 세 사람 모두 권력을 내려놓거나 혹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통치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저 굉장히 어떤 잔악스러운 그 독재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본인이 영구적으로 권력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이번 이 저 세 사람의 만남이 우리 국제사회에 가져다주는 충격과 공포가 저는 좀 2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무슨 얘기하는가 봤더니 건강 얘기들 했어요. 본인들 건강 얘기하면서. 불멸, 150세까지 장수하다는 일각의 얘기도 있더라. 1952년생, 53년생, 그리고 1984년생인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세 나라 정상 가운데 가장 건강을 많이 신경 쓰고 실제로 공공연하게 영생의 비법을 개발하자 혹은 노화 방지 비법 연구하라. 이게 바로 푸틴 대통령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에 유도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체구가 물론 키는 좀 작지만 굉장히 단단한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유명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이렇게 시원하게 얼음 목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김정은만 승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도 승마를 참 좋아하고 아예 윗옷을 입지 않고 승마를 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건강하다라는 점,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이제는 70이 넘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은 입장임에도 여전히 본인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고 그 말은 결국은 러시아에서 현재 푸틴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권력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죽을 때까지 러시아를 통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노골적으로 수차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직접적으로 끼진 않았는데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당연히 이 통역사를 통해 이 대화를 듣지 않았겠냐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북한에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만수무강연구소입니다. 가족 내력도 있고 김정은은 두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대적으로 기대해졌단 말이에요. 심장 질환 쪽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선배가 직접 김일성 죽은 다음에 부검에 또 비밀리에 나한테 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동맥경화증. 김정은도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아직은 나이는 어리니까 심리적으로도 아까 되게 불안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냉동 생물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초저온 생물학이라고 그래요. 냉동인간. 그것도 뭐 일반 온도에 얼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저온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도 미만을 초저온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치병에 걸렸댔으면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몇십 년 또는 1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낫는 약이나. 다시 깨어나서 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그 세포 동결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김일성, 김정일까지 냉동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 저는 스카우트된 거예요. 만수무강 연구소 출신의 이윤결 씨의 여러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제 집안 그 병력 중에 이제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유독 더 김정은도 본인 스스로 건강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뭐 어제 저희가 짚어봤듯이 기대 수명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여러 외신의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국엽 보좌관님.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간 곳에 보면 컵도 치우고 천으로 닦고 이런 것들도 특히 이제 그 조어대에서 묵는 것도 아니라 북한 대사관에 묵는 것도 이런저런 김정은의 건강과도 다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김정은의 어떤 여러 가지 흔적, 뭐 담배 재털이라든가 앉았던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게끔 지금 수행원들이 다 지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저런 부산이 저렇게 부산 떠는 것이 역설적으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고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북한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흘렸을 겁니다. 즉 김정은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다. 아하. 앞으로 김정은은 안정적으로 수십 년간 이제 40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 30년은 거뜬하게 북한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저는 몇 가지를 흘릴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작은 흔적마저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런 김정은의 건강 상태, 즉 저런 DNA라든가 여러 가지로부터 유추되는 김정은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즉 김정은의 현재 권력에 자그마한 누수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결국은 김정은은 현재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성 수행원, 여성 수행원이 다 의자도 꼼꼼히 닦고 그냥 컵도 바로 가져와 버리고 화장실도 이 태양호 열차 안에 있다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제 흔적 지우기, 본인이 지나고 난 뒤에 전혀 DNA 단 하나도 한 톨조차 남기지 않은 김국엽 보좌관님. 저는 사실 오늘 모시면서 오늘 출연을 부탁드리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은 김정은의 건강도 공장이지만 2013년생 12살 김주애가 일단 중국에 오긴 왔는데 뭐 생각보다는 외부 활동 전혀 없이 이 포착 사진 한 장 추가 행보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저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앞서서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은 김주애의 모습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과 북한이 서로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진이 달랐다라는 것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진핑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중국이 가장 돋보여야 되는 이번 행사에서 김정은과 그리고 그의 딸 김주애가 어떤 카메라의 앵글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통신에서는 김주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김정은의 뒤를 이어갈 사람은 김주애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것.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주애 뒤에 최선의 연무상이 있고 그 뒤에 조용원이 있거든요. 즉 현재 북한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실질적인 권력들 앞에 김주애를 내세워서 그것을 노동신문에 보냈다라는 것은 현재 김주애의 위치가 바로 김정은 다음이고 김정은을 이어서 북한을 통치할 사람이 김주애다라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에도 각인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외교 무대의 데뷔전이고 수업 차원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후계자가 봐야 할 장소를 다니는 것 같다는 국민의힘의 이제 통일부 출신의 한 의원도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 글쎄요, 이제 아직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다는 얘기는 정확히는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베이징에서 어떤 추가 일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이제 첫 번째 댓글입니다. 초밥 한 끼 먹으려다 뒷목 잡았다. 배달 기사의 초밥 관련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빠진 체중 30kg은 현주엽 씨 관련 고통의 무게다라고 하셨어요. 최광욱 전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언행에 유의한다면서 매번 막말 습관이 고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초선이 가만이나 5선씩이나 모두 똑같은 수준이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김웅엽 보좌관도 말씀하셨듯이 진시황 때 불로초를 찾아낼 판이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